저에게 이런 질문 하는 지인분들이 있으세요. 나 이런 서비스 제작하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이 견적이 적정한 견적이야?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런 견적이 나오는 건지, 그리고 적정한 견적 수준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와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제작하고 싶은 서비스의 목표는 높아요.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업체에게 가면 결국 원하는 결과물대로 안 나오겠죠.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축을 하는 과정이랑 비슷한데요. 기획, 디자인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QA하는 과정으로 전체 서비스 납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, 개발사의 견적들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개발사마다 그 프로젝트를 보는 스펙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어떤 개발사는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작한다고 창업자가 들고 왔을 때 그 서비스를 보면서 거기에는 그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해줘야 하는 작업들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창업자에게 물론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아직 개발해보지 않은 창업자는 그거를 먼저 설명해줘도 충분히 이해하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이 비즈니스가 워킹 되도록 하는 스펙상의 견적을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B라는 개발사는 이제 개발 경력이 1년이에요. 그런데 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작해 본 경험도 사실 많이 없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 개발자 자체가 창업자가 들고 온 스토리보드 그대로만 보고 견적을 산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들고 왔고 그대로 개발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딜에 문제는 없어요. 하지만 실제 개발 결과물을 창업자가 마주했을 때 창업자의 생각과 좀 다를 확률이 조금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자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들고 가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보는 개발사의 범위, 스펙의 범위에 따라서 견적이 높기도 하고 견적이 낮기도 합니다. 그러면 적정 견적 수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.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 단위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에요. 예를 들어서 소개팅 앱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, 그러면 우리가 이 소개팅 앱 서비스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게 남자가 쪽지를 보냈을 때 쪽지가 오면 그 남자 유저에게 알람이 가게 한다 라는 UX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기능 단위로 견적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A라는 업체는 뭐 3시간, B라는 업체는 뭐 하루,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이 달성되는데 필요한 시간들을 견적서를 뭐 5개 정도 받아보면 대략적으로 그 기능에 개발되는 시간을 어림잡아 알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시간, 여기는 하루, 뭐 저기는 뭐 4시간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반나절 정도 기능 개발이 걸리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금 퀄리티가 보장된 정도 수준의 개발자의 임금은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, 보통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고급 개발자의 수준이 연봉이 1억 2천이다 라고 했을 때, 그러면은 그 한 달의 급여가 뭐 1,0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하루에 1급이 40만 원이다. 그러면 40만 원에서 8시간이니까 5만 원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러면
뭐 5, 6에 30, 이 기능은 30만 원이겠구나.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을 산출을 해보는 게 적정한 견적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전체 예산을, 저희 내부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로 분배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산이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3천만 원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발한 다음에 분명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개발사에게는 우리 예산이 2,5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, 저희 내부적으로 2,500만 원의 예산은 첫 개발에 쓰고 나머지 예산은 이후 수정 개발을 위해 남겨놓자, 이런 식으로 해서 70% 정도만 첫 개발에 사용하시고 30% 정도는 항상 여분으로 수정 개발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여분의 예산을 놔두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희도 실제로 이제 다년간 고객사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한 번에 다 초기 개발에 쏟는 것보다 많이 조금 여유분을 남겨놓고 업데이트하는 게 비즈니스 디벨롭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됐고,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은 이런 예산이 있고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들고 오면 저희가 그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최소의 그 UVP를 뽑아내고,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UX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 솔루션 기반으로 예산에 맞게 제작을 해드리고, 일정 부분을 계속 유지 보수나 아니면 실제 검증 이후에 바뀌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